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자, 배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배치 프로세스의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이미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배치 프로세스라는 것은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결과적으로 캐파시티가 증가하고 나쁜 점은 인벤토리가 얘도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최적의 배치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캐파시티와 배치 사이즈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캐파시티는 어떤 공식이 있었죠. 자, 셋업 타임 더하기 배치 사이즈 곱하기 그 배치에서 하나의 배치를 처리하는데 드는 하나의 유닛을 처리하는데 드는 프로세싱 타임 분의 배치 사이즈. 자, 이런 공식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배치 사이즈와 캐파시티의 관계였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배치 프로세스에는 어쩔 수 없이 셋업 타임이라는 것이 드는데, 즉 배치 프로세스가 가지는 이 셋업 타임이라는 것과 프로덕트 버라이빌리티, 제품의 다양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Consider a process that makes two kinds of soup. 자, 어떤 통조림 캔을 만든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캠벨이라고 하는 실제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캠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통조림 캔 푸드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여기 치킨 누들 수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토마토 수프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수프라는 게 그냥 뭐 물 넣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넣고 시즈닝, 뭐 소금, 후추 치고 그죠? 섞어 가지고 뭐 끓여서 캔에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뭐 거의 동일해요. 재료만 좀 다르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 치킨 수프하고 토마토 수프의 어떤 관련된 정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치킨 수프하고 토마토 수프는 각각의 수요가, 고객이 원하는 수요가 갤런 per hour, 한 시간에 몇 갤런, 갤런이건 뭐 리터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액체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치킨은 100갤런의 수요가 있고요. 토마토는 75갤런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마토 만들다가 치킨으로 갈아탈라 그러면은 셋업 타임이 0.5 hour, 3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치킨 만들다가 토마토로 또 전환을 하려 그러면 이게 뭐 안에 뭐 이거 큰 통 끓이는 통 같은 거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30분에 걸려. 뭐 씻는 작업이 하여튼 셋업 타임인데 뭐 이동할 때마다 30분씩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레이트, 즉 생산 속도는 즉 갤런 퍼 아워. 이게 다 어차피 그냥 액체예요. 그래서 치킨이건 토마토건 시간당 300갤런을 각각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갖고 있어.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 define the flow unit to be 1 gallon of soup. 자, flow unit을 우리는 일단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수프 1갤런이라고 정의를 하자. Assume we iterate between chicken and tomato production.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치킨만 계속 만들 수는 없어. 고객은 토마토도 원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토마토도 만들 수는 없어. 고객은 치킨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iterate, 이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 작업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Define the batch to be the total quantity in gallon of chicken and tomato soup. 자, 우리가 이제 배치를 또 정의를 할 텐데 이 배치를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밀링머신에서 스틸 서포터하고 립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킥 스쿠터라는 단위로 우리가 배치를 정의했었죠. 그것처럼 치킨 수프도 만들고 토마토 수프를 만드니까 그냥 이걸 다 합쳐서 그냥 토탈 퀀티티를 갤런으로 표시한 것을 즉 치킨 더하기 토마토 다 합친 어떤 수프 1갤런을 수프를 몇 갤런을 생산했느냐를 우리가 배치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이 What batch size minimizes inventory while satisfying demand?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인벤토리를 미니마이즈하는 배치 사이즈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적의 배치 사이즈를 찾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 문제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단 2개의 수프를 만드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는 3개의 수프를 만드는 것까지, 즉 제품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텐데요. 자, 일단 지금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똑같은 논리야. 자, 그래서 2개의 수프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의 타겟 캐파시티는 얼마? 자, 즉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우리의 타겟 캐파시티죠. 자, 그래서 치킨 수프 100갤런 per hour, 토마토 숲 75갤런 per hour. 하여튼 우리는 시간당 토탈 175갤런의 수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타겟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each batch involves producing chicken and tomato soup, so the total setup time is, 자, 갈아탈 때마다 0.5분. 근데 하나의 배치에는 치킨도 만들고 토마토 만드니까 셋업 타임 2번 들겠지. 그래서 2를 곱했어. 그래서 1 배치당 1 hour의 셋업 타임이 드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타임은 아까 1 hour당 300갤런 만들 수 있는 프로덕션 레이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잖아요, 표에서. 그러니까 프로세싱 타임은 1갤런당 몇 아워 걸리냐? 300분의 1 아워 걸리죠. 1 hour에 300갤런 만드니까 1갤런당은 300분의 1 hour. 자, 이렇게 만들어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타겟 배치, 옵티멀한 배치 사이즈, 즉 리코멘디드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캐파시티는 이런 공식을 아까 캐파시티는 뭐라고요? 배치 사이즈 나누기 셋업 타임 더하기 배치 사이즈 곱하기 프로세싱 타임, 이거 있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옵티멀 배치 사이즈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리어레인지 했었죠. 그래서 타겟 캐파시티 175 알고 셋업 타임은 0.5 곱하기 0.5 아워 곱하기 2번. 그죠? 그 다음에 1 빼기 175에다가 프로세싱 타임은 300분의 1 갤런이라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20갤런이 우리의 배치 사이즈로 하면 이게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인벤토리를 최소로 하는 최적의 배치 사이즈다. 자,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간단한 답을 찾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배치 사이즈 420갤런의 수프라는 것은 치킨하고 토마토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안에 얼마만큼이 치킨이고 얼마만큼이 토마토일까요? 그래요. 자, 치킨은 이 420갤런 중에 토탈 175갤런 만드는 타겟 중에 치킨이 10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420갤런을 요 비율로 아마 생산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240갤런 per 배치가 치킨이겠지. 토마토는 175에서 75갤런만큼이 토마토죠. 총 수요 175에서 토마토 수요 75. 그러니까 요 비율로 아마 요만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그 위에 다시 그럼 치킨을 만들다가 토마토 만들다가 다시 치킨 만들다가 토마토 만들다가, 자, 요런 배치 사이즈가 이제 이동할 텐데, 요 240갤론을 만드는 동안에는 치킨의 재고가 막 증가할 거예요. 치킨 수프의 재고가. 그러다가 토마토로 갈아타면은 치킨의 재고는 다시 이제 수요만 일어나니까 떨어지겠죠, 재고량이. 자, 그러면 그때 맥시멈 인벤토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 강의에서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프로덕션 레이트는 단위 시간당 이 수프를 얼마만큼 만드느냐? 치킨 수프도 똑같은 속도로 한 300으로 만들겠지. 근데 수요가 얼마나 일어나? 디맨드 레이트, 여기다 디맨드 레이트라고 하면 더 좋았겠네요. 시간당 디맨드는 얼만큼 일어나? 100갤론씩 디맨드가 일어난다며. 그럼 재고가 쌓이는 속도는 시간당 200갤론씩 재고가 쌓여 나가겠다. 자, 그런데 1시간 내도록 치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시간당 300갤론의 수프를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킨은 몇 분 동안,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만들고 있겠어요. 토탈 시간당 300갤런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240갤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300분의 240아워 동안만 치킨을 만들 거라고. 즉 치킨의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 곱하기 보낸 시간 하니까 얼마 갤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요거하고 똑같이 토마토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죠? 토마토도 만드는 속도는 300인데
자, 맥스 인벤토리 오브 토마토는 300의 속도로 만드는데 수요는 75씩 일어나지. 곱하기 그럼 얼마의 시간 동안 만들어? 300갤런 1시간에 300갤런 만드는데 300갤런을 다 토마토 만드는 게 아니지. 얼마? 180갤런 만드는 요만큼의 시간 동안 토마토 숲을 만드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 토마토 수프의 맥시멈 인벤토리가 나오겠죠. 맥시멈 인벤토리 알면 이제 에버리지 인벤토리도 아는 거고. 자, 하여튼 이런 논리로 계산이 되겠구나. 자, 이게 이제 핵심이야. 저 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3수프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마케팅 팀이 와가지고 고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통조림을 원합니다. 좀 종류 제품의 다양화를 한번 좀 시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다양화를 해서 이번엔 오니온 수프라는 걸 만들었어. 자, 그런데 이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디바이딩 디맨드, 수요를 나누어 갖는 상황.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카니발 R이 붙나요? 안 붙는 것 같은데. 카니발라이제이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카니발이 식인종이잖아요. 동족을 잡아먹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 회사에서 제품을 다양화하잖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아워리 디맨드가 치킨이 100이었고요. 얘가 75였는데 오니온 수프를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얘가 20이 빠져. 20만큼 줄어들고 얘는 10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요 줄어든 게 오니온으로 가가지고 30에 대한 30이라는 디맨드가 생긴 거고요. 치킨은 수요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토탈 수요는 175 그대로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긴 거야. 신제품을 하나 내놓음으로 인해서. 자,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셋업 타임이라는 건 뭐 다 똑같죠. 뭐 이거 냄비 씻고 하는 거 뭐 30분 걸린다는 얘기고, 다 똑같은 수프니까 프로덕션 레이트 아까서 봤던 것처럼 다 300갤런의 속도로 어떤 종류를 만들든지 저 속도로 만들 수 있다. 자, suppose we produce chicken, tomato, onion soup and repeat 할 거고요. Define the batch to be the total quantity of chicken, tomato, and onion soup. 자, 그러니까 수프의 그러니까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수프 1개, 수프를 몇 갤런 만든다라는 것이 그 배치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때 what batch size minimize inventory. 최적의 배치 사이즈는 얼마냐?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풀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타겟 캐파시티는 얼마? 치킨 80 시간당 80 갤런, 그 다음에 토마토 65, 그 다음 오니오 새로 나온 거 30, 그 토탈은 175 똑같다 이거지. 그런데 셋업 타임이 세 가지 종류니까 이제 0.5 곱하기 3에서 1.5 아워가 됐네. 프로세싱 타임은 갤론당 한 300분의 1 아워 똑같죠. 시간당 300갤론 만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때 recommended batch size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봤던 공식 그대로 썼고 숫자만 달라진 거야. 그죠? 여기가 2가 아니고 3이 된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630이 됐어. 아까는 얼마였는데? 2 프로덕트를 할 때는 배치 사이즈가 420이었는데 3개의 프로덕트하고 수요를 나누어 가지니까 이게 이제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변했네. 즉 recommended batch size increased by 50%. 420에 50%는 120이니까 120을 갖다 더한 거나 마찬가지. 110이죠. 420의 절반은 210인데 210만큼 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50%만큼 증가해가지고 630갤런이 되었다. 배치 사이즈가 확 늘었네요. 그죠? 배치 사이즈가 늘었어요. 토탈 수요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사이즈가 늘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 똑같이 치킨, 토마토, 오니온 숲이 이 630이라고 하는 배치 사이즈에서 288, 234, 108갤런씩 차지하고 있겠네.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 다음에 치킨 수프의 맥시멈 인벤토리가 211.2가 됐네. 아까는 뭐 얼마였어요?
아까는 뭐 훨씬 더 작았었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이 인벤토리도 늘어났어. 배치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아, 제품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토탈 토탈 디맨드가 늘어나지 않아도 토탈 디맨드라는 게 지금 타겟 캐파시티니까 토탈 디맨드가 갤런 단위로 늘어나지 않아도 배치 사이즈가 늘고 인벤토리가 늘더라. 저 밑에 뭐 토마토, 오니언도 전부 다 인벤토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좀 더 심각한 상황 한번 해볼까요? 자, 3 스프인데 이번에는 디맨드가 늘었어. 자, 사실은 뭐 마케팅 팀은 이런 걸 막 좋아할 겁니다. 그죠? 좋다고 그러고 이제 사장님한테도 기뻐해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냐? 수요를 카니발라이즈 하는 게 아니고 치킨 수프 100, 토마토 125, 75 아까 두 가지 수프 만들 때하고 똑같고 오니온 수프로 인해서 신생 수요가 30갤런이 생겼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또 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배치 사이즈가 얼마가 최적이냐 이걸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타겟 캐파시티, 즉 디자이어드 캐파시티가 175, 30에서 이만큼 늘었어. 늘고 셋업 타임은 아까 3이라고 했던 거 1.5하고 그대로 이해가 될 거고요. 프로세싱 타임은 300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옵티멀한 배치 사이즈가 971. 또 왕창 늘었어. 그러니까 아까 제품 두 개 할 때에 비해서 보면 311%나 증가해서 971이 된 거야. 왕창 늘었죠. 배치 사이즈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 배치에 971갤런을 생산할 때까지 배치가 돌아가는데 이 971 안에 치킨이 얼마만큼 들어있다? 474. 토마토는 355. 오니온은 142 들어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맥시멈 인벤토리는 아까하고 했던 거 똑같이 하면은 316. 아까보다 더 늘었. 아까는 220 얼마였는데 지금 316으로 늘었죠. 재고가 왕창 늘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다음 슬라이드 가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배치 프로세스. 배치 프로세스는 셋업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셋업 타임이 발생하는 배치 프로세스는 제품의 다양성하고는 같이 사이좋게 갈 수가 없어. incompatibility. 그러니까 잘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잘 안 맞다. Setup times and product variability do not mix well. 잘 섞이지 않아 이 두 개념이. 자, 이걸 좀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마케팅 팀에서는 늘 이런 주장을 해요. 고객 더 많은 고객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제품 다양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 저런 제품, 저런 제품 조금씩 다 다른 제품, 개성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술력이 충분히 되고 우리 제조 프로세스가 충분히 이런 제품을 다양화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서 제품을 다양화합시다 라고 마케팅은 주장해요. 물론 맞는 얘기가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무조건 제품 다양화를 하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봤냐. 배치 프로세스의 배치 사이즈가 왕창 늘어나. 그럼으로 인해서 각 제품들의 재고가 왕창 늘어. 재고가 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재고 비용이 늘고요. 나중에 재고가 늘면 또 나중에 우리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뒷부분에 공부할 제품 뭐 퀄리티 뭐 문제가 많이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제품의 품질도 나빠져. 왜 품질이 나빠지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한쪽 얘기만 듣고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즈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제품을 다양화하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것도 알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뭐 마케팅 팀에서 제품 다양화하자고 제품 다양화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다고 제품 다양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또 제품 다양화 해야죠. 자, 그런 게 이제 최종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업가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two possible solutions to this challenge. 자, 이런 도전에
사실은 그동안 밝혀진 두 가지의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 Offer only a limited amount of variety. 너무 제품 다양화, 세분화하지 마라. 어느 적당한 수준의 제품 다양화를 제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그림에 보시는 이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고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만들었던 자동차가 밑에 보시는 이런 그림의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의 이름이 모델 T라는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지금 흑백 사진이어서 전부 다 까만색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까만색 제품만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ustomers can have any color of Model T. 자, 우리가 지금 까만색 제공하는데 아무 색깔이나 가질 수 있다. 빨간색 자동차, 파란색 다 가질 수 있다. As long as it is black. 자, 그것이 까만색이라고 하는 한 아무 색깔을 가질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페인트 색깔 바꾸는 것도 제품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퍼레이션은 엄청 힘들더라. 자, 이걸 사실 상징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다양화하면 오퍼레이션에서 재고가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다양화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어 표현은 제품 다양화하지 말라는 표현인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품을 다양화하라. 자, 이런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work to eliminate setup times. 자, 제품의 다양화를 해서 나빠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셋업 타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셋업 타임. 앞에서 있는 공식 보세요. 배치 사이즈 늘어나죠? 배치 사이즈가 늘어나는 그 공식에서 보라고. 제품의 다양화가 생기면 셋업 타임이 자꾸 그만큼씩 더 늘어. 그죠? 제품이 2개일 때는 셋업 타임 2번 들고 제품이 3개일 때는 제품의 다양성이 이제 3가지의 다른 제품일 때는 셋업 타임을 3번을 보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악영향이 미친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다양화하더라도 셋업 타임 자체를 우리가 제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 괜찮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엔지니어인 시고에 신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flow must go on.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 셋업 타임 보낸다고 자꾸 중단되면은 나중에 오퍼레이션 전체에서 악영향을 미치니까 최대한 셋업 타임을 줄여가지고 플로우를 좀 이렇게 계속적인 흐름을 가져가도록 해라. 자, 이런 철학을 경험을 통해서 쌓은 거야. 이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 시고의 신고라는 일본의 어떤 이 뭐 토요타 자동차에서도 일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일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일본의 제품들이 미국 전 세계를 석권하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던 거야. 가서 봤더니 막 이런 철학이 있었던 거지. 아, 셋업 타임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셋업 타임을 줄이는 일본식의 특수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막 시고의 신고의 철학을 이렇게 막 소개하는 이런 책들이 서양에서 발간되고 그래서 사실은 시고의 신고가 일본 내에서 원래 유명했던 것보다 서양에서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시고의 신고라는 이 엔지니어의 철학이. 그래서 유명해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 명성이 일본에서 다시 시고의 신고를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셋업 타임과 프로덕트 버라이어티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봤고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나온 얘기는 지난번 강의 동영상과 오늘 강의 동영상을 이때까지 한 거, 이때까지 했던 것을 서머리 한 건데요. 이건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것은 약간 시간에 중복된 시간의 낭비인 것 같고요. 여러분 앞에서 있던 거 복습하시고 서머리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까지 오늘 수업했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클래스에 제가 이제 호목 프로브럼을 올릴 텐데요. 자, 그거 이제 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호목 문제를 푸는데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잘 복습하시고 호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